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라서 곧 출장을 갈 황대리입니다. 메가박스 브랜드 뭐야? 브랜드 기획? 비슷한가요? 네. 브랜드 전략팀? 네, 아무튼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네. 영화미생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고요. 네. 영화 만학도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조촐하게 셋이서 해드릴 텐데 네. 네. 인상적인 댓글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시죠. 또 이 뜸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언급해드려야 되겠네요. 또 이렇게 또 댓글도 달아주셨네. 걸리시66님.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후원 계좌를 알고 싶은데 제가 페북을 하지 않아서 계좌번호 여기에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항상 적혀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01-04-285-222 프레토 하나하나 둘. 하나하나 둘. 112.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금액은요. 네. 저희가 영화 챙겨서 보고 네. 네. 녹음을 저녁 시간에 해서 네. 뭐 녹음하기 전에 밥 사 먹습니다. 네. 김프로 약을 좀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아, 기침이 이게 몇 주째 되게 안 떨어지고 있네. 지금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쉽지 않네요. 저는 라보햄님이 우연한 일치겠지만 아트나인에서 내일을 위한 시간 하네요. 요거 한 번 할 때 다 가서 보십시오. 네. 진짜 극장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파일로 보면 중간에 끊으실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계속 이왕- 보기 쉽지 네, 않습니다. 이왕 보시고 극장에서 하면 이거 꼭 극장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네. 네. 장윤님께서 뭐 길게 남겨주셨는데, 네. 간간히 해주시는 김프로님 기자 시절 얘기가 재밌다고. 또 들려달라고. 자기 것만 얘기해. 자기랑 엮이는 것만 얘기. 그렇죠. 넙대구리님께서 네. 김프로님 마지막 멘트 격하게 공감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그, 지난주 방송 제가 들어봤는데 마지막 멘트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후원 계좌 보고 말한 거? 다 자기 얘기만 해. 잘 듣잖아요. 자기 것만 하는 거. 그러니까.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화는 가려진 시간. 네. 우리 강동원 오빠의 가려진 시간. 너 오빠. 네. 네. 나이가 동생이 아니야. 그럴 텐데. 가려진 시간인데요.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너 나 좋아해? 엄마를 잃고 서먹한 새아빠와 함께 살게 된 수린. 수린이는 아직 아저씨라고 부르는 새아빠와 함께 환호도로 이사를 옵니다. 새아빠는 환호도에 길을 내기 위한 터널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못 알아보는 비밀 글자를 만들고 다소 괴이해 보이는 내용의 블로그를 만드는 수린. 이런 수린에게 보육원 출신 성민이 다가오죠.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에게 물들어갑니다. 어느 날 수린과 성민을 비롯한 4명의 아이들은 폭발 장면을 보러 산에 올라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수린이를 남겨두고 세 친구가 홀연히 사라져버린 거죠. 며칠 후 한 친구의 시신이 발견되고 다른 친구의 옷가지가 발견되면서 수린은 경찰과 마을 사람들, 기자들에게 매일같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본인이 성민이라고 얘기하는 한 어른을 만나게 되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화 가려진 시간입니다. 정도의 큰 키에 남자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지. 네. 네, 이런 영화인데요. 네. 한마디 총평. 황 대리님부터 할까요? 양치기들의 저주가 이어진다. 지금 저주가 이어진다. 네. 네. 거기 보면
박종환 배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 양치기도 주연이었던 분. 아, 맞네. 경찰로 나오죠. 저는 뭔가 되게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보고 있다. 그분이 딱 등장한과 동시에 갑자기 그 안 좋았던 기억이 와. 막 몰려오더라고. 이거 어디서 많이 느꼈던 분위기인데 이 양반이 등장하니까 그거. 네. 연기 좋던데. 배 감독님은요? 잤어요. 보다 잤습니다. 처음 들어본다. 네. 잤어요. 배 감독님. 배 감독이 영화보다 자기 쉽지 않은데. 네, 네. 밤새고 가도 욕할 거리가 있어. 욕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두 눈 부릅뜨고 보는 양반. 그러게요. 네, 큰일 났네. 저의 한마디 총평은, 네. 동원아, 미안해. 이렇게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동원아, 미안해. 네. 오늘은 할 말이 많아요. 할 말 많아요? 그러니까 아, 할 말 네네. 많았겠지. 야, 내가 그 라우더된 밤즈 뭐 얘기했다고 뭐라 하더만 진짜 야, 그렇게 이거 보자고 얘기하시더만 내가 그냥 재미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더만. 그래요. 제가 이거는 사실 다른 영화 뭐 하자고 그랬죠? 알모로 페로 도마르 페도로 알모도바르의 줄리에타. 알모로 페로 도마르. 줄리에타. 네. 그것도 뭐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할 얘기라도 있으니까. 어쨌든 네. 근데 제가 스탑을 걸었죠. 네. 그래서 가려진 시간을 하자. 그 우리 지금 줄리에타라고 했을 때 탄식을 하시는 분들 계시겠다. 아니 제가 댓글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네, 해달라고 했어요. 네, 줄리에타 개봉하던데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그걸 가려진 시간을 왜 하겠다고 생각했냐면 네. 이 가려진 시간 할 때 네.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시사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 강동원 배우가 네. 그 시사회장에 사람이 많이 없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뭐 기분이 딱히 나쁘진 않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멋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하자 그런 거예요. 네. 네. 역시 근데 네.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 선정 이유가 참. 그래요. 그래서 네. 이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의식이 있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들길래 네. 야 이런 친구가 나와서 어쨌든 또 시즌이 잘못 맞아서 네. 재밌는 영화인데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봤는데 네. 동원아 미안해. 할 말이 많다 오늘. 저는 잠을 못 자고 가서 봐서 잤다는 거지, 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황대리님께서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주십시오. 나 요즘 되게 비겁해지는 것 같아. 그래요. 네. 기본 정보도 별거 없습니다. 11월 16일 날 그 신비한 동물 사전이랑 같이 개봉했고요. 네. 시간이 129분이더라고요. 야 진짜 길잖아요. 네네. 저 이거보다 더 긴 줄 알았어요. 난 4시간 되는 줄 알았어. 원스 오퍼너 타임인가? 막 그러고. 네. 그랬는데 정말 지루했습니다. 12세 관람가고요. 엄태화 감독입니다. 2013년도에 잉투기로 이제 장편 입봉을 하긴 했는데 요건 네. 약간 뭐 상업 영화라기보다는 약간 독립 장편 같은 네. 느낌이라면 상업 영화로는 이제 첫 데뷔 아닌 데뷔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가려진 시간인데 네. 잉투기에 우리 조 존슨 형님 잘 알잖아요. 네. 거기 출연하는 친구가 네. 저희 지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조 존슨으로 나오는 덩치 큰 양반인데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또 댓글 할 거야. 그 이미지 안 캐스팅을 봐가지고. 됐는데, 네. 네. 저 존슨이라는 그러니까 잉투기가 약간 잉여들 그러니까 이제 격투기 카페에 막 댓글 달고 하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현피 뜨는 얘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진짜 유명한 아이디 몇 개를 직접 감독이 이제 써도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바꾸게 돼서 실제로 이제 그걸 비슷하게 썼는데 그 중에 저 존슨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캐릭터로 아이디에 어울리는 보시면 뭔가 어울려요. 그 친구가 출연하기도 했고 네, 그랬죠. 뭐 그런 배경도 있고. 네. 되게 그리고 그 직전에 이제 2012년도에 미장센 절대악몽에서 최우수 작품상 수상했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봉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고,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배우 이제 요즘 이제 밀정으로 유명해진 엄태구 배우의 형이기도 하고, 네. 또 엄태구 감독의 영화에 계속 나오네요. 네. 나와가지고 뭐 형제 우애를 보여주면서 뭐 제2의 류승환, 류승범 뭐 형제다 뭐 네, 이렇게 네. 얘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얘기만 하고요. 너무 막다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이 다 하시네요. 오늘. 저는 자가지고. 네, 아무튼. 그 주연은 뭐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가발 쓰는 강동원입니다. 가만스 강동. 네. 야, 자 강동원을 메인으로 나온 포스터인데 정말 진짜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명 나오는 신은수 배우. 네.
2002년 적혀 있길래 저는 이게 2002년 데뷔인 줄 알았는데 2002년도 생이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와, 포스터에 안 나오니까. 네. 네. 와, 월드컵 볼 때 태어나신 분이야. 나머지 저는 괜찮아요. 김희원 배우 나오고, 권혜여 배우 나오고. 네. 아까 얘기했던 엄태구 출연하고. 제작비도 많이 들었어요. 그, 순재 55억, 55억. 총재 80억. 야, 그럼 P&A도 꽤 썼는 바이네요? 그쵸. 그냥 저 웬만한 장편 영화 그냥 하듯이 평균 정도는 홍보를 했고. 네. 제작비도 꽤나 많이 들었고. 55억이면 근데 그 미술이 좀 중시되고 CG가 많이 들어가는 판타지 영화 치고는 좀 이제 빠듯하게 찍은 감도 있긴 있겠다. 뭐 싶은 느낌도 그래서 들고. 이제 BEP가 한 넉넉 잡으면 한 250만, 220만, 250만이는데 네. 절대 못 넘을 것 같죠? 네. 그리고 250만이 웬 말이야. 네. 홍길동이 생각나네요. 탐정 홍길동. 네. 그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긴 했었고. 근데 흥행이 이제 또안 100만 되겠나 싶은데, 벌써 얘기해도요? 조연티 뭐. 네. 근데 이 절대 악몽 부분 미장센 단편 영화제. 네. 절대 악몽 부분 최우수 작품상이었구나. 그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부문마다 최우수 작품상을 주고 대상도 따로 주거든요. 네. 근데 대상도 저는 받았나? 거의 심사위원들 거의 만장일치로 대상을 줬던 기억이 나는데 대상을 매년 주지 않거든요. 미장센 단편 그래요? 영화제가. 그래서 숲이라는 영화는 숲. 네. 엄태구 배우가 주인공이기도 하고 거기 이제 유해영 배우도 나오고 네. 잉투기에도 나오고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 나왔었는데 그 단편 영화가 그때 이제 굉장한 호평을 받고 나름대로 저력 있는 감독이군요. 네 심사위원들이 좀 극찬을 했었어요. 저도 봤을 때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래요?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거기 이제 같이 작업한 친구들 뭐 이렇게 지인들이 이렇게 알아서 이제 보고 많은 부러움과 시선을 한몫에 받던 사실은 차세대 스타 감독으로 그러네요. 굉장히 기대해주셨군요. 기대해 주죠. 그리고 잉투기라는 영화를 찍고 그때 사실 굉장히 P&A 비용을 많이 쏟아부어가지고 밀어줬거든요. 그 아마 CJ 아트하우스 전에 무비 콜라주 관해서 이제 전국 개봉을 100개가 넘게 이제 쫙 해주면서 이게 이제 아카데미 졸업 장편 지원받아서 찍은 건데 이제 밀어줬어요. 엄청난 흠행을 하진 못했으나 굉장히 많은 팬들이 이미 존재했던 기대받던 감독님의 상업 영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강동원 배우를 써가지고 50억을 들여서 그렇죠.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주목해야 할 영화였던 것 같긴 해요.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는. 왜냐하면 굉장히 젊은 신인 감독이니까. 인데 이제 이때까지 밟아온 길을 보면 굉장히 기대할 만한. 그리고 우리나라엔 잘 없는 판타지. 본격 판타지를 표방한 거기다 흥행 부중수표라고 이제 확고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 강동원이 주연을 한 영화니까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그래서 뭐 스크린도 884개로 배정이 됐습니다만. 그래요? 880개나 돼요? 네. 최대 880개 가져갔는데 지금까지는 흥행 관객 수는 38만. 처참한 관객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00개대로 떨어졌던데요. 네. 급속히 빼고 있는 것 같죠. 그렇구나. 첫 주말 지나고는 확 뺀 것 같아요. 그 시기도 한몫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뭐 같은 시기에 개봉한 뭐 신비한 동물사전은 뭐 흥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조금 그러니까 뭐 시국도 시국이고 약간 허무맹랑하다. 뭐 이거 좀 그렇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파괴력 있는 어떤 플롯이나 뭐 이런 건 아니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작은 이야기더라고요. 좀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제 저는 단편 숲을 본 입장으로서 기대한 바는 그거였거든요. 굉장히 기이하면서도 좀 막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잔상이 굉장히 많이 오래 남는 그런 영화 하나가 나오려나.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좀 편하게 하려면 이제 강동원 배우가 캐스팅 됐다니까 굉장히 뭔가 되게 특이하고도 재밌는 영화가 나오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평이했다. 전체적인 인상은.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아파가지고 전작들을 못 찾아봐서 다른 데 갔다 쓰면 숲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뭐 영화를 보거나 했을 텐데 이번 주에는 사실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가지고 가려진 시간 영화만 겨우겨우 봤거든요. 근데 와 진짜 좀 길더라고요. 굉장히 길게 느꼈어요. 저도 전에 거 다 보고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뒤로 갈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 단편 숲 그리고 그 뒤에 만든 잉투기 그리고 가려진 시간 다 뭐 공통점은
엄태구 배우가 나왔다? 그리고 나머지 다 달라요, 조금씩. 엄태구 배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이번 영화에서 목소리가 더 안 좋더라고요. 제가 밀정을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건너 알아서 또 보니까 목 상태는 괜찮다는데 와 이번엔 진짜 대사가 너무 안 들리더라. 허스키에서. 네. 딕션이 원래 그런. 근데 또 그 예고편은 뭐 어떻게 봤는데 그때는 괜찮아요. 그나마 뭐 그냥 캐릭터로 이해할 만큼은 되는데 점점 올수록 목소리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목이 괜찮나 싶어 걱정되더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까지 불편한 거는 못 느꼈고. 그래? 다만 캐릭터가 좀 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아깝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캐릭터가 좀 더 도드라졌으면 네. 뭐 밀정에서 보여줬던 그 네. 연기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나름대로 좀 뭘 하겠지 했는데 네. 네. 주어진 캐릭터의 역할이나 뭐 비중이나 이런 거 자체가 조금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시간이 어느 순간 싹 지나가지고 이제 나이를 먹어버렸을 때, 얘는 주인공이 당연히 강동원이 될 것이고, 그 옆에 있던 얘는 그 연기가 조금 도드라지긴 했거든요. 재밌었잖아요. 네. 그 태식 역할이. 네. 그래서 딱 변했을 때 엄태구 배우의 모습으로 딱, 뭔가, 괜찮다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역할이나 비중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아쉬운 느낌? 네. 전체적으로 전 재밌었던 게 미술에 그래도 어쨌든 공을 좀 드리려고 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 소품들이나 미술적인 요소들은 좀 신경 쓴 게 박찬욱 감독 스텝이었거든요. 미술부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감독이요? 네. 엄태구 감독이. 그래서 뭐 그런 거에서 뭔가 그래도 보고 자기 취향도 있었고 쌓여왔던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발현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장르로. 영화를 보면서는 제가 비교는 안 해봤는데 몇몇 장면들은 유명한 영화 외화의 장면들이 조금 언뜻 생각나는 뭐 그런 장면들도 좀 있더라고요. 뭐 위대한 유산 뭐 이런 그쵸. 것들이 조금 생각나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던데. 아마 뭐 그래도 참고하고 이제 그걸 한국화 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예. 또 뭐 설정상 그 얼마 전에 개봉했던 늑대소년이랑도 사실 컨셉이 약간 유사한 면이 있어가지고 네. 뭐 그런 것도 생각나고. 저는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스트레인저 띵이라고 드라마가 시즌이 하나 딱 끝난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80년대 TV 드라마 같은 향수를 자극하는 이제 새로 나온 드라마거든요. 시대도 80년대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나오고 실종된 한 명 그리고 그게 이제 불가사의한 사건이라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다 이상한 걸 알게 되고 누군가를 오해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스트레인저 띵은 이게 이제 만들어지기 전 뭐가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많이 연상되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저도 스트레인저 띵이라는 미드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국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한번 했었는데 그런 시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풀면 가능한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렇습니다. 남는 건 컨셉이 뭐 독특하긴 하다. 요 정도 인상은 남는데 그거 말고 뭐가 남았나라고 또 반문하게 되네요. 판타지 영화는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원래? 저 좋아하는데 거기다 또 적절한 멜로까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재미있게 풀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뭐 그건 있잖아요. 그 뭐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사실 약간 뭐랄까 롤리타 컨셉이 나올까봐 조금 감독으로서는 그게 너무 도드라질까봐 우려를 했는데 그 감독이 기대했던 것처럼 강동원이 캐스팅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많이 상쇄된 있는 것 같아서 다행히 약간 그래도 멜로로는 안착을 한 것 같으나 거기에 선뜻 동의하기는 힘든 뭐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자 아이가 주인공이어서 이렇게 몰입이 안 되고 조금 약간 불편한 건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시 생각하게 된 건 아저씨 볼 때는 안 그랬거든요. 뭐 아저씨 자체도 영화가 뭐 이렇게 조금 말이 안 되거나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오글거리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김세론 양하고 원빈하고의 그 조합이나 뭐 나름의 느껴지는 감정이나 이런 건 충분히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대놓고 멜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입이 끝까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사실 아역 연기는 뭐 우리들의 아역 연기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사실 보기 뭐 힘들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영화 우리들. 근데 레온까지를 바라지도 않았는데
전혀 이 설득도 안 되고 몰입도 안 돼가지고 네. 그냥 뭐 실소가 터지는 장면들이 저는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설정이 레옹이나 아저씨는 현실이니까 네. 이건 판타지라서 그런 건가? 그런 데서 차이가 왔을까요? 또 이렇게 판타지인데도 뭘까요? 이상하게 몰입하게 되는 몇몇 영화들, 일본 영화들 있잖아요. 거기는 현실 이상의 몰입감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그건 뭐였나? 히로시에 료코가 주인공이고, 죽은 아. 엄마의. 비밀? 네, 비밀. 비밀, 네. 누구 말도 안 되는데 엄청 몰입해서 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돌이 안 나오니까 빛나는 돌 뭐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왜 좀 이상했을까요 했을 때 네. 그러니까 만듦새를 떠나서 그냥 빛나는 돌이 뭐야? 에서 그냥 마음이 툭 떨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그러니까 저는 네. 돌이켜 보면 네. 네. 시계를 봤어요. 네. 시계를 보는 작품들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보다 시계를 봤는데 정확히 30분 됐더라고요. 네. 30분 될 때까지 네. 영화의 정체가 뭘까?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고편을 보고 갔는데도 이게 뭔가 판타지스러운 이야기겠구나. 네. 라는 거를 보고 갔는데도 처음에 도입부 자체가 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처럼. 실화인가? 그래서 이거 실화야? 그리고 가는데 약간 실화인 것처럼 한참 가길래 네. 야 30분 될 때까지는 도대체 그래서 이게 정체가 뭐야? 무슨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랬는데 돌을 집어들고 나와가지고 네. 그거를 깨면서부터 얘기가 갑자기 톤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 뒤로 막 이제 막 멈추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네. 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싶어서 네. 그렇게 근데 또 시간은 길고 네. 이렇게까지 길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막 들고 네. 길죠. 네. 그 톤을 잡으려고 그 비밀 아지트 같은 그 빈 집을 그렇게 이제 미술을 해놓고 꾸며놓고 앞부분에 사실 보여준 건데 나머지가 너무 이제 그냥 너무 동네죠. 네. 그러니까 마을 자체가 네. 저는 안 떠올릴 수가 없는데 팀버튼 감독의 영화들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야 네. 팀버튼 진짜 잘하는구나. 리얼하게 보이려고 노력해야 하는 영화가 있고 감정을 어떻게든 납득시켜야 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영화가 있는데 네. 판타지는 당연히 후자거든요. 네. 리얼하게 보이려고 하는 걸 집중하면 망가져요. 리얼할 필요가 없고 얘네가 느끼는 감정만 진짜로 내가 느끼면 되는 건데 여기서 뭔가 자기는 줄타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래서 약간 둘 다 흐릿해진 거 아닌가. 어떤 지점에서 이게 진짜 이야기처럼 보여오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지점에서는 얘네 이 말도 안 되는 하지만 느껴진 감정을 더 보여줘야 되니까 글록한 지점도 있는데 아마 김프로님이 정체가 뭔가 한 게 이게 그래서 장르가 뭐야 수위 조절 뭐 어떤 식으로 내가 봐야 돼 뭐 여기서 잘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영화로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않나. 여기서 이런 영화를 보면서 막 리얼리티를 따지거나 네. 캐묻거나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런 영화니까. 그렇죠. 그냥 판타지니까. 그렇죠. 뭐 미스 페레그린을 보면서 그렇죠. 여기서 막 리얼리티를 따지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차라리 시켜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돌을 깨고 서 있고 막 사람들이 뭐 이런 이제 이게 장면들이 나올 때는 차라리 네. 뭐 말은 안 되지만 네, 네. 뭐 이럴 수도 있겠네라고 보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뭐 한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 왜 이렇게 가져온 거지? 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약간 배신감? 그게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또 떠오르는 영화가 홍길동 탐정 홍길동이 떠오르는데 탐정 홍길동은 딱 보는 순간 약간 현실에서 좀 떠 있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의 과거 어느 시점이라고 하지만 이거 톤 자체가 약간 만화구나. 그러면 거기서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네. 경우가 그쵸. 있거든요. 네. 근데 영화는 그걸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약간 현실에서 붕 떠 있게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앞에 약간 너무 리얼한 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저택 버려진 집으로 뭔가 좀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일련의 사건들도 너무 실제 일어난 왜냐하면 이게 또 여주인공을 제외하고는 이 일어난 일을 믿지 않는 컨셉이니까 이들은 현실적인 인간들이야 네. 라는 걸 보여주려면 또 어느 정도 고민을 한 결과인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약간 이도저도 아닌 맛이 되지 않았나? 그게 만약에 잘했으면 요거 새롭다라고 평가를 좋게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설정을 관객한테 납득시키는 걸 실패하면 아예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온 것 같고 저는 의외였던 게
저랑 같이 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막 폭소를 터뜨리면서 봤는데 여러 다른 매체나 찾아보면 생각보다 평가가 박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 이런 세계관에 동의하면서 감정이 이입된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10대? 10대나 20대 초반? 그럼 사실은 그러면 지금 굉장히 시기가 좋거든요. 네. 수능 딱 끝났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뭐 사실상 물론 이제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극장을 찾지 않는다. 예년보다는. 네. 하지만 그러면 10대들이 몰려가서 신드롬이 일어날 수도 있는 영화거든요. 송중기보다는 강동원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이제 그건 우리 세대에 뭐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늑대소년 때를 생각해보면 그럼 신드롬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20대들도 굉장히 많이 가서 봤고 그 영화는 초대박이 났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네. 보여준 게 제가 영화를 보러 들어갔을 때가 네. 심야였는데요. 네. 10시 정도 됐을까요? 혼자 갔는데 그 큰 극장에 10대로 보이는 여자 아이들 둘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극장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좀 네. 급하게 이렇게 관객층을 한번 봤는데 네. 일단 뭐 예상했던 대로 여자가 75%, 네. 남자가 24% 정도의 관객 분포를 보이고 연령대는 20대가 47.9%고 10대가 8%밖에 안 되네요. 오히려 30대가 27%나 되고 40대가 16%가 돼서 약간 나이대는 20대 완전 낮춰져 있는 관객층이 낮춰져 있는 건 아니고 네. 20대 이후가 이제 그나마 보기는 하는데 과연 20대 이후 관객 중에서 이 세계관에 몰입을 해서 즐겁게 보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강동원의 팬덤이 네. 작용을 많이 할 텐데 네. 네. 이 정도면 작용을 덜 한 게 아닌가. 그렇다고 봐야 강동원이 되겠죠. 최근 라인업 성적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강동원만 캐스팅하면 영화 대박 난다는 뭐 네. 농담 아닌 농담을 할 정도인데 확실한 것은 강동원 배우가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어하면 그건 반드시 제작됩니다. 뭐 일단은 이런 네. 평가를 하면 진짜 못할 소리 하는 거라서 안 할게요. 뭐? 그 뭐야? 이상하게 궁금증을 자극시키네? 만약에 이 영화가 이 시나리오를 책을 들고 갔을 때 강동원이 오케이 안 했으면 영화로 만들어질 수는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갈 수 네. 있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닐 왜냐하면 것 같아요. 엄태하 감독은 이미 근데 나름대로 기대 준대. 계약이 돼 있었어요. 쓰면 제작이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게 한 편은 아닐 거예요. 심지어. 그러면 이거 네. 성적과 상관없이 아마도. 재기 기회는 한 번 더 있겠군요. 네, 네. 일단은 뭐 그 정도는 보장된 어쨌든 그 정도의 유망주였구나. 유망주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나이 때 몇 명 없어요. 손꼽히는 차세대 주자예요. 사실. 예. 네. 그래서 뭐 만들어졌을 건데.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김프로님보다 어려요. 탐정 원길동을 만든 조성희 감독 그리고 엄태화 감독 이렇게 다 한두 살 터울 아니면 동갑 비슷한 나이대거든요. 뭐 그래서 아마 차세대 주자로 지금. 근데 이제 물론 다음 영화를 찍을 때 어떤 규모나 이런 건 약간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뭐 이거 찍고 뭐 끝 뭐 이 정도로 그냥 무시하기 힘든. 만약에 강동원이 캐스팅이 안 됐으면 좀 더 이 이야기가 만져질 여지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일단 러닝 타임이 130분인데 저는 많이 줄었어도 오히려 줄었으면 앞부분 확 덜어내고 생각보다 앞부분이 길죠. 네. 강동원이 그냥 나올 돌 발견하는 때까지. 것부터 확 시작해가지고 네. 그냥 뭔가를 했으면 차라리 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랄까 감독의 원안에서 뭔가 제작자의 손길이 덜 닿은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상황은 모르지만 그랬을 수도 있죠. 되게 뭔가 이렇게 감독이 하고 싶은 건 다 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놔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럴 소지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독립 영화든 아니면 저예산이든 어쨌든 아니면 총각 맞는 어떤 신인 감독이라고 했을 때 아니면 또 잘 나가는 누군가가 연출을 한다, 뭘 한다 하면 제약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제약을 하는 사람이 잘릴 때도 있고 제약을 당해서 손발 못 펴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아마 제약을 받지 않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엄태화 감독은 그 인정을 받았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증명해낸 감독이고, 그래서 뭐 이번 케이스에서 뭐 아까 황선이가 얘기한 뭐 그런 뭐 소지가 있을 수도 있죠. 인투기도 제가 못 봤는데 그건 어땠나요, 인투기 영화는? 재밌고 괜찮았고 새롭고 나쁘지 않고 뭐 그리고 일단 거기 나온 배우들이 다 떴잖아요. 일단 뭐 누가 엄태구, 유해영 뭐 다 떴으니까 우리가 아는 조 존슨만 안 떴지. 조국을 떠나서 은퇴해버렸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근데 호불호가 갈려요. 그리고 그 영화도 몰입감이 쩐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산만한 게 항상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주는 재미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으면 괜찮은 거니까. 확실히 쉽진 않을 건데 네. 엄태화 감독이 만드는 그 이야기들은 새롭다라는 인상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말이 쉽지 이 수많은 영화 중에서 이 영화 좀 특이하네, 새롭네라는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는 그 나름의 성과를 거둬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이번 영화를 보면서는 전혀 다른 뭐 내용이나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네. 포스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포스터로 봐봐. 재미있게 생겼어? 강동원이 저렇게 나오는데 재미있게 생겼어? 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영화를 판단하고 고를 때 포스터에서 주는 이미지로 중요하죠. 상당 부분 판단도 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렇죠. 뭐 감독이 미술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 건물에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인물에는 미술에 신경을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게 가발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분히 가발처럼 보이는 흩어진 꽃꽂이 같은 그런 가발을 쓰고 강동원이 처량한 눈빛으로 저렇게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영화인가 해서 저도 약간 비호감이더라고요. 프로덕션 과정에서 찍을 때 뭐 좀 쫓기면서 찍었나? 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어쨌든 상황은 더 예전에 찍을 때보다 나빠지진 않았을 텐데 여건이 그렇게 생각하기엔 기대했던 것보다 좀 비어있는 부분이 많아서 영화가 보고 나니 영화 보면 중간중간에 시간 멈추는 설정 나오잖아요. 네. 기술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찍는지 혹시 아세요? 뭐 그건 그냥 합성이죠 다. 다 합성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카메라가. 근데 네. 그 사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아니 여러 개를 찍어 놓은 건가? 여러 개 카메라 여러 개로? 네, 그건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찍어놓고 그냥 심으면 되니까. 요즘에 그 스탑 모션 놀이하는 것처럼 네. 그냥 세워놓고 찍기도 하지 않을까요? 세워놓고 찍기도 하고 세워놓고 찍으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면 그걸 스틸처럼 만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프레임을 추출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진짜 어려운 CG는 컨택트 이제 접촉이 있을 때거든요. 만약에 멈춰 있는데 그걸 얘가 머리를 쓰다듬는다 뭐 이래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데 사실 그런 건 다 교묘하게 좀 피했거든요. 직접 컨택은 앞에서 없어요. 바라보고만 있고 뭐. 그럼 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쓰긴 했는데 그 우리끼리는 뭐 얘기를 하기 그 화면에 맷집이 좀 없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얄팍한 느낌, 그림 자체가 뭐 그런 게 느껴져서 그렇죠. 그런 건 좀 느꼈어요. 심도가 좀 그림이 네. 맷집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얄팍한 느낌이란 걸 네. 느꼈거든요. 저도. 뭐 그 맷집이라고 표현하면 예를 들면 그걸 굉장히 어두운 데서 보거나 밝은 데서 봤거나 뭔가 짱짱한 느낌으로 뭐 화질이 열화되더라도 네. 심지어 풍성한 느낌이 나는 그림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조금 환경이 바뀌면 그걸 만약에 좀 약간 밝은 스크린에서 보면 허여해 보일 것 같은 그림이기도 하고 이게 조명의 문제인지 후반의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뭔가 시간에 쫓기거나 여건에 쫓겨서 완성된 프로덕션 밸류 자체가 좀 뭔가 쫓겨서 만든 느낌이 들었다? 저는 인상이. 예. 네. 좀 많이 아쉬웠어요. 첫 주말 지나서 지금 성적이 38만인데 네. 어느 정도나 갈까요? 참 100만 넘을까요? 100만 원은 안 될 것 같고. 힘들지 않을까. 네. 50만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나 생각보다 올해 개봉하면서 스코어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많이 봐서 네. 60만? 60만. 50만, 60만. 네. 그래도 아직 600개는 넘었으니까 네. 네. 강동원과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좀 가서 보시는 분들 감안하면 네. 뭐 한 7, 80. 저도 이번 주말까지는 가지고 갈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5, 60만 명 정도가 보는 영화들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100만을 넘기기도 하고 100만이 이제 우스운 숫자 같지만 사실 그게 이제 되게
어떤 특정 시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꿈의 숫자기도 한데 뭐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비밀은 없다가 홀딱 망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뭐 60만 70만 정도 받잖아요. 네.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70만 50만인가? 25만 아, 봤을 25만이었나? 거예요. 네, 25만 55만이었나? 아, 25만. 25만. 아, 25만이었구나. 그럼 여기서 일단 볼 사람 다 봤는데, 그래서 굉장한 팬덤이 생겨서 이걸 막 밀어주는 경우도 생기고, 비밀은 없다만 해도 막 2번 보고 3번 보고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였으니, 만약에 그런 흐름을 타서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서 한 10만 더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일 작은 영화들을 기다려왔던 분들이라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이런 비슷한 영화들이 좀 또 나오는데 글로도 옮겨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스크린 수는 더 적은데 한 주 네. 전에 개봉한 스플릿이 네. 68만이고요. 네. 유지태 배우가 1000만 공략을 걸었다는 것 같던데. 그리고 저 오히려 다음 주인가요? 뭐 미싱? 미싱. 뭐 네. 그 영화도 오히려 이런 식으로 주목을 받을 수 기대하지 마세요. 있을 것 같고. 기대하고 보면 또 욕할 것 아니, 뭐 내가 기대했다기보단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려진 시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